인생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국내 상인운동의 지평을 넓힌 분입니다. 650만 골목 사장님의 든든한 버팀목, 더불어민주당 이동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의원님. 네. 치킨집을 경영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01년도서부터 예. 시작을 해서요. 2007년도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을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찐 소상공인 출신이세요. 그러시군요. 좀 치킨을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맛이 매우 좋아합니다. 예, 네. 맛이 좋아하시죠? 예, 많이. 저희 뭐 친느님이라고 할 정도로 치킨 굉장히 친밀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뭔가 치킨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내적 친밀감이 확 느껴지는데 혹시 직접 치킨도 튀기셨나요? 네, 제가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손수 닭도 사고 그다음에 그 튀김옷 같은 것도 밀가루랑 이렇게 사갖고 제가 다 버무려 반죽을 해갖고요. 이야. 입히고 직접 튀겨서 이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치킨이 되는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유도 좀 섞어보기도 하고 카레가루도 좀 섞어보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생맥주를 팔았거든요. 예. 생맥주 거품을 좀 이렇게 해서 섞어봐라 해서 생맥주 거품 섞어보기도 하고 우와. 여러 가지를 좀 나름대로 레시피를 만들려고 그러게 했습니다. 혹시 뭐가 제일 나도 나은 궁금해. 비법일까요? 그 레시피 의원님? 공개 좀 해주세요. 뭐가 제일 최종적으로. 맛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개발한 게 있으면은 안 망하고 쭉 갔을 텐데. 그렇구나. 시행착오만 예. 하셨구나. 근데 다른 게 없고요. 네.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데 예. 닭고기를 이렇게 염지한다이라고 하는데요. 닭고기를 좋은 거를 맛있는 닭고기를 사는 게 제일 재료가 좋아야겠더라고요. 역시 음식은 재료가 반 이상.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 그래도 절찬리에 네. 치킨집을 잘 운영하시다가 네네네. 어느 순간 문을 닫게 됐다고 폐업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사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가게를 열었던 데가 부평에 네. 대우자동차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GM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우자동차가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부도가 나면서 한 1,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일순간에 되니까 지역 경제가 출렁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거의 저녁 때 이제 막 서민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치킨 맥주잖아요. 예. 그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대우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평 공단에 있던 뭐 안암전자라든가 이런 뭐 삼위각기 이런 데도 다 공장을 이전하고 문을 닫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 아무리 맛있는 치킨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좀 닫게 됐습니다. 그때 심정을 지금 생각하셔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겠어요. 그렇죠.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요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한 1년, 2년 되면서 폐업하는 분들 마음을 정말 그때. 절망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소상공인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 그전에도 뭐 소상공인들 모임은 있으셨지만 이렇게 비례 번호를 앞쪽을 받아서 탁 당선권에서 당선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면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는 비례대표가 전문성도 요구를 네. 했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 계층이라든가 그런 데를 대변하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상징성보다는 제가 이제 21대 총선이 이제 2년 전에 한참 코로나 초창기라 갖고 이 자영업자들 문제가 막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최저임금 등 이런 노동자의 소득 보존 정책, 예.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의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소득을 올려줄 것이냐.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예. 700만 명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성보다는 어떤 현장의 전문성 예. 위주로 정책을 좀 이제는 잘 쓸 수 있는 국회의원 이런 뭐 비례대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는 좀 먼 곳에 계셨는데 네. 네. 이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저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우리 집 치킨 가게 맥주 한 잔 먹으러 오고 닭 한 마리 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희는 같이 공생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우리 사회가 아직은 구조적인 좀 불균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하고 그 최저임금 문제를 갖고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그걸 저희가 만나서 소상공인들의 치킨집 같은 데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게 된 게 딴 게 아니라 정말 갈등과 모순점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코로나로도 어렵지만은 또 시대적으로 플랫폼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이 또 한 번 구조적으로 퇴출당할 위기에 돼 있어서 의원님 어깨에 지금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살 길을 열어드려야 될 텐데. 네네네.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 예. 사회 변화들이 사실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또 당연히 상인들이 예. 입장에서 봤을 때 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데도 보면 다 자판 위주로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잘 꾸며진 인테리어를 갖추고서 파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앱 같은 걸 갖다가 개발을 해갖고요. 네네. 스타트업들하고 손잡아서 그래서 주문을 받으면은 바로 포장해서 배달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전통시장에서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예. 변화에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온라인 시대에 맞는 상인들의 변화나 그런 걸 촉진시켜줄 수 있는 예. 역할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좀 같이 결합이 되면 위기이자 기회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인생책을 지금 이제 볼 텐데요. 와, 인생책도 진짜 딱 달라붙는 책을 해주셨는데 불편한 편의점. 아주 뜨거운 소설입니다. 아주 인기가 오랜만에 너무 많은. 재밌게 읽었어요. 그쵸. 네네. 어떤 책입니까, 평론가? 네. 예. 이 책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이고요. 네. 여기에 웬 남자가 비지를 하고 있고 그 네. 옆에 그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의점의 광경이죠. 예. 네네. 근데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그쵸. 이 책을 쓴 작가가 김호연 작가인데 네. 2013년에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때도 많은 화제를 주목을 모아서 받았군요. 인기가 예. 많았던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에 출간된 작품인데 베스트셀러에서 순위에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소설의 내용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수십 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주게 되면서 그 여성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좀 믿음직스럽고 또 자립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요. 독고가 처음에는 말도 좀 어눌하고 사람이 뭔가 좀 다가가기도 어렵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과 교류를 해나가면서 예. 편의점에 활기가 돌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상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예. 경우가 있는 남자였죠. 그러게요. 독고인데. 네. 의원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인생책으로 딱 고르게 되셨는지. 네. 저도 참 이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우연하게 정말 접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 방의 보좌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의원님 이거 한번 의원님한테 꼭 권해주고 싶다 해서 네. 제가 받아갖고 읽게 됐는데 아. 근데 이걸 읽고 보니까 이제 딱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상인들의 역할, 소통과 관계 맺음, 이런 게 오히려 물건을 잘 파는 것,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예. 생존을 하려면 예. 소통을 잘해야 되고 관계 맺음을 잘하는 주변의 공동체하고 네. 이럴 때만이 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소통과 관계 맺음이 이책 안에 녹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편한 편의점, 현대인의 일상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차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편의점을 통해 본 삶의 단면들. 첫 번째, 마밤. 경쟁에 내몰린 염여사의 편의점. 염여사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 네. 교사 생활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연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을 벌려는 이유보다는 거기에 일하는 식구들, 뭐 시연이라든가 네. 또 오여사 같은 분들이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또 본인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되면 그분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명감으로 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좀 되다가 이게 원래 블루오션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또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금방 레드오션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경쟁에 몰리게 되고 매출액도 떨어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독고라는 노숙인 출신의 남자가 오니까 예. 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각만 예. 해도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장사가 될까 했는데 의외로 반전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또 재미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편의점 현실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의원님, 실제로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에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이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야간에 게 좀 아무래도 문 닫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거리가 한산하죠.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주들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편의점은 또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점주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안에서 이런 어려울 때 점주들의 매출과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출점 위주의 정책. 예.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을 3명 쓰던 거 1명, 2명으로 줄이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본사에서는 닭도 팔아라. 뭐 오뎅도 겨울이면 맞아. 별거 다 호빵도 그렇고. 팔아라. 고구마도 근데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이나 상품이 늘면 늘수록 손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장님이 직접 본인이 노동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편의점주들의 문제는 본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영업자분들 가운데 하여튼 가장 많은 수가 편의점, 그 다음이 치킨집 아닌가요? 어떻게 네. 됩니까? 치킨집도 많고요. 예. 요즘은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는 맞아요. 카페들도 카페, 굉장히 카페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예. 카페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업종별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조금씩 다 다르시죠? 네. 근데 공통적으로는 음식업, 외식업 네. 이런 데가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도 많고 그러니까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창업을 할 있으니까 수 있고. 너무 많이 몰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정돼 있는 상권 안에 비슷비슷한 업종끼리 서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많죠. 의원님은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으로 한 7년 정도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해결책도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 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적정한 서로 영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출정 거리를 좀 만들어 주거나 본사가 필수적으로 공급해주는 물건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인 선에서 좀 더 싸게 공급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이 점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준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법이나 제도를 좀 만들어 놓는 게
그래야 가맹점주들이 수익이 보장되면 예. 거기서 일정 부분은 어쨌거나 본사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예.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걸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의원님 네네. 의원실에서. 네네. 의원님이 인천에서 상인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대형마트랑 똑같은데 크기만 한 줄여갖고 동네로 너무 많이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뭐 익스프레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똑같이 골목 슈퍼에서 파는 뭐 야채 첨가서부터 해서 똑같이 파니까 이 대기업하고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그렇고 상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적당하게 서로 좀 거리를 두거나 좀 이런 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통상업보호구역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의무휴업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은 좀 쉬면서 서로 골목상권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같이 그 상인운동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간의 거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때가 기억이 네네. 나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플랫폼 업체들이 또 소상공인들하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한다고 이런 논란이 뜨겁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모모의 민족, 아, 맞아요. 모모, 이런 새벽 모모의, 배송, 예, 뭐 예. 이렇게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예. 9시밖에 영업을 못하는 외식업종의 소득을 올리거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예. 너무 높은 배달 수수료 혹은 또 이제 그 모바일에 보이는 화면에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2배 이상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되는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상품만 중개하던 업체들인데 갑자기 본인이 플레이어로 골목상권에 자기네들 그 PB 상품을 갖고 상점을 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PB 상품을 만드는 일이죠. 예, 그래갖고 예. 뭐 똑같이 보면은 온라인만 거래하던 업체인데 마트를 차렸어. 골목 안에. 예. 그 똑같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던 물건을 거기서 똑같이 그쵸, 주문받아서 그쵸. 팔고. 예.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플랫폼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 옆에서 바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불공정 논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예, 해서 예. 엄격하게 좀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소비자들이 또 그걸 또 좋아해요. 그렇죠.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편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 소비자의 입장과 또 상공인의 입장 이게 좀 서로 간에 뭐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상인들이 물건만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는 소비자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거나 하면 네. 소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태계,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는 골목 상권을 이용해주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네, 네. 불편한 편의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소비자들도 의식 있는 소비를 많이 하고 주변 또 상권 많이 살리게 하자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저도 집 옆에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온누리 상품권을 다운받아서 맞아요. 그게 또 10% 할인을 해주세요. 소득공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단골 가게들이 몇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역 먹으면 앞에 되지. 지역 앞에 사면은 할인 많이 해줘요. 예, 예. 미리 사놓고 맞아요. 지역에 가가지고 아, 이제 아. 쓰고.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오시니까 좀 신선하네요. 여태까지는 의원님들이 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뭐 네, 그런 네,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상공인 얘기는 저희 처음 듣는 것 같아. 인생 책방 하면. 그쵸? 그러니까요. 저도 의원님이 왠지 푸근하게 느껴지고 아니 어디 치킨집에서 된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나네. 자, 편의점을 통해 본 삶의 단면들 다음 차트 가겠습니다. 빠밤. 이 매력적인 독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독고.
독고는 일약, 노숙인에서 알바 자리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신분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독고라는 인물이 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구성품을 그대로 갖다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심성을 염려사가 알아본 거죠. 네.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네. 특히나 야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독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네. 또 일명 JS라고 불리죠. 그 처음 알았어요. 저 여기에서 네, 진상 줄여서. JS가 진상. 그 진상을 다루는 법, 또 물건을 훔치는 불량 학생들, 정말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독고가 나름대로 또 서비스도 마련을 합니다. 그게 바로 편의점에서 배달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점점 사람들이 독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심지어 독고가 이런저런 인생 상담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건 진짜 편의점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서 인간관계까지 만들고 네, 진짜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인한테 이제 어려운 게 소통과 관계인데 그 부분을 또 독고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편의점이 진짜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고 싶은 편의점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진영 씨 같은 네. 경우도 이렇게 독고 같은 존재, 독고 같은 존재. 관계 또 소통 뭐 이런 걸 풀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좀 바뀌기는 했지만 예. 뭐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닌데 또 예. 꼭 필요할 때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어릴 때 그 옛날에 그 느낌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그때야. 알죠. 제가 그거를 소풍 가서 불렀었거든요. 근데 거기 여배우 우희진 씨가 우희진 씨? 나오셨잖아요, 주인공으로. 네, 남자셋 여자셋. 네, 그 우희진 씨가 가끔가다 나타나면 너무 독고처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우희진 씨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좀 얘기해주는 편이어서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할 상대는 우희진 씨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혹시 전 참 이 책을 보면서 독고라는 인물처럼 반전이 이렇게 많은 분은 또 처음인데 네. 그래서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사람들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런 독고 같은 역할들을 사람들한테 관계를 좀 맺었었나 하는 생각이 무심결에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일만 생각하거나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책 후반부에 독고의 실체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까운 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내 주변에 독고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내가 좀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다시 좀 반성하면서 만들어야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책 읽으면서 독고한테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네. 그럼 독고라고 불러도 될까요? 독고 의원님. 독고 의원님이라고. 의원님은 어찌됐건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여러 파트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네. 게 이제 의원님이신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소통을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4팀씩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보고 하는데 예. 이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들어야 될 너무 다양한 사연들이 많고 다양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 국회까지 오거나 제가 이제 나가서 만나면은 그 묵혀왔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예. 이미 거의 기진탈진 마라톤으로 하면 거의 중반 넘어서 힘들게 온 사람들이라서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하고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우선은 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좀 이제 약속을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근데 참 힘은 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주는 국회의원도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얘기했던 게 100%는 안 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좀 성과가 있으면 알려주면
그건 너무 좋다. 이런 정도로. 정책이라는 게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국왕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해결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된 문제들을 가지고 입법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코앞에서 바로 해결되기를 바라시면 그거 해줄 수도 없고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고충이 크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 추경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또 의견 충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밖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참 예. 여러 가지 조절한다라는 게 참 많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원님 이 한 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통로가 생겼다. 그걸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귀하게 의원님을 맞아요. 여겨주셔야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 이후로 막, 의원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사장님도 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네. 예, 그런 분들 많이 만나야죠. 또 만나서 많이 듣고. 특히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신 분들께 기대하는 바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한 2명, 3명씩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비례대표로. 네. 권진영 씨 같은 분들도 좀 들어오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진영 씨에게 어울리는 건진영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소탈하고 유쾌한 모습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매력 있는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의원님의 최애 음식은 치킨이죠. 네. 그럼 평생 치킨 메뉴를 단 하나만 시킬 수 있다면 프라이드 치킨 대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프라이드. 프라이드. 와, 이거 나랑 치킨 고수는 프라이드지. 그럼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틀 굶기 대 이틀 밤새기. 하나, 둘, 셋. 이틀 굶기. 이거 좀 나랑 달라. 아니, 나하고는 너무 맞는다. 아, 진짜요? 난 나이 드니까 밤은 못 새겠어. 네, 차라리 굶기. 그쵸? 네, 힘들어요. 이게 세대가 이쪽이. 그것도 그렇네요. 아유, 네네. 내 나이 들면 굶겠다. 나도 알겠어. 차라리 뭔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의원님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 분야의 특출난 재능 가지기 대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기. 하나, 둘, 셋.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 다재다능하기. 네. 저랑 비슷했습니다. 의원님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쓴다 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게 무슨 문제야? 둘,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원님은 다르잖아요. 봐요. DNA가 다르시다니까요.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기장에 쓰시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 나를 위해서 쓴다. 네. 그래도 아, 역시 의원님은 진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상대방 생각을 읽는 능력 대 내 마음 절대 안 들키기 능력. 하나, 둘, 셋. 상대방 생각을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상대방 생각을 읽으면 괜히 혼자 욕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소리가 들려오면 그럴 네, 수도 너무 있을 힘들 것 것 같아.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듣는다고 예. 제가 잘 몰라서 저분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보는가 하는 때도 있어갖고요. 그래서 좀 그럴 땐 답답해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능력을 좀 있으면 그분이 말하는데 너무 에너지 안 쏟아도 제가 그렇군요. 딱 해드리고 싶고. 남을 위해 쓴다는 거잖아요. 또 의원님 이 이미지를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네, 프라이드 치킨이 제 진심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예. 모두의 진심입니다. 의원님 밸런스 게임 어떠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부담이 덜 되는 질문들이라서. 그러면서도 뭔가 진실을 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 원진영 씨 멋있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편의점을 통해 본 삶의 단면들. 빠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원래 이 편의점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예. 한국 소설에 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보통은 주제가 단절된 개인들의 삶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 맞아요. 편의점에 오면 뭐 자신이 누구인지 뭐 그쵸. 밝힐 필요도 네, 없고 말도 한마디 안 예. 하고 그냥 물건 딱 놓고 계산 딱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러한 세태를 좀 비판하는 형태로 편의점이 많이 나왔는데 예. 불편한 편의점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이 각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늘 공간과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편의점에서 독고와 함께 일하는 오여사라는 분이 예.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독고를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이 독고에게 점점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원래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잘 살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네.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다가 예. 이제 나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영화가 또 엎어지게 되면서 네.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독고가 하는 말이 삼각김밥을 건네주면서 이걸 아들에게 건네주고 먹으면서 게임해라 라고 오히려? 말을 건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편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 아들한테 그동안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네.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좀 잘 들어줬어야 했는데 네.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눌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 오여사 같은 사람들이 독고에게 이 공간과 위로를 받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총 7개의 장에 다 1인칭 화자 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독고와 연관을 맺으면서 예. 그런 치유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권진영 씨는 여기에 나온 인물 중에서 네. 혹시 제일 좀 재밌었다, 흥미있게 읽은 부분은 어딘가요? 인경이요. 인경이? 인경이 보면은 배우의 꿈을 접고 작가의 꿈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독고를 만나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차기작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연극 대본까지 쓰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인경의 열정과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나도 인경이처럼 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가족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느끼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도 사실 국회의원 되셨어도 사실 가족 서포트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치킨집 어렵고 하실 때도 가족하고 관계 풀기도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어떻게 푸세요? 가족들하고? 장사를 하면 생활 리듬이 바뀌거든요. 예. 예, 제가 보통 이제 오픈을 준비하는 게 1시서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1시서부터 준비해서 장 보고 한 4시서부터 문을 열어갖고 밤 한 새벽 4시까지 했었거든요. 새벽 4시까지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6시, 7시 되면 그때 자요? 자면 한 12시나 11시쯤 일어나갖고 예. 씻고 이제 또 1시서부터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다 독고의 보니까 생활을 그대로 네.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면 자영업자들 가족들은 참 1년 365일 뭐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휴가를 보니까 갈 수가 있나요? 네. 뭐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영업자 가족들은 참 서로 간에 예.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케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게 좀 각별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회의원 생활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저희들은 말을 못하지만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그러면 계속 고민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추경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정기국회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죠. 밤늦게 들어가고 저희가 보통 나오는 게 한 5시, 6시 일어나가고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 애들이 어느새 보니까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어느새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어렸는데 아니 그 띄엄띄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게. 네. 그러니까 훌쩍 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까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예. 소통하고 관계 맺기 하는 게 예.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들도 다 보면 가족들 안에서부터도 이렇게 또 참 소통이 안 돼갖고 생긴 예. 문제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든 뭐 자영업자든 뭐 회사원이든 노동자든 그런 어떤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목적의식적인 어떤 활동들 소통해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원님이 이 불편한 편의점 중에서 혹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이나 네.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요 부분인데요. 예.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보낸 올웨이즈 편의점에서 아니 그저 몇 해를 보내야 했던 서울역의 날들에서 나는 서서히 배우고 조금씩 익혔다. 독고라는 등장인물이 자기의 기억을 회복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느꼈던 대목에 이런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편의점 안에서 우연찮은 계기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로 다시 참고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의사로서의 예.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풀지 못해서 가족들하고 풀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 대목이 예.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해버리셨네요. 그 부분은.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지난해 책이니까 예, 이게 엄청난 반전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본인 스스로가 소통을 못해서 있었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되면 소통이 잘 됐을까? 그러니까요. 예. 국회 입성 3년 차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저희도 이제 중소상공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의원님이 진짜 국회 입성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떤 겁니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분들이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예. 빨리 이게 좀 일상으로 돌아와서 희망을 갖고 좀 이제 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제일 바라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실직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생계에 곤란을 처했던 또는 네. 극단적 선택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위기에 강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예.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저희가 뭐 손실보상법 만들었던 것처럼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좀 생각이 좀 예. 그럼 의원님 앞으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정치인으로서 기억되기보다는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던 것처럼 열심히 현장 활동하던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다시 또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치인이라고 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라 나는 현장으로 돌아갈 예. 정치인이다. 예, 그 말씀을. 그럼 아무래도 지금의 임무에 더 또 네.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독고같이 예. 누군가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재능, 탤런트를 나눠줘서 또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그런 독고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들한테 다 이런 책들을 좀 드리면서 네. 올해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영 씨는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셨나요? 의원님 참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답지 않게 소통이 가능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이 뭐가 되죠?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은 뭐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다. 고정관념이 좀 있죠. 네, 고정관념.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의원님은 약간 좀 더 소통이 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편안하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편안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위평론가는 이 책을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읽어주신 구절인데요. 행복은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 전 그게 불편한 편의점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의원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게 신인 정치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예. 예전의 일상을 많이 뺏겨갖고 답답한 이런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또 어려운 점 나누고 필요한 점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이 또 극복해 준다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에는 좀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네. 새로운 희망을 좀 갖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날이 빨리 되기를 저도 노력할 테니까 예. 같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몇 년 전에 그 행복 지수하고 치킨 지수가 네. 같다라는 발표가 네.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말씀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 치킨 튀기는 아, 이벤트 한번 네, 하셔가지고 네. 이거 예, 네. 저희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100마리도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직접 한번 네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코로나 그런 날이 지나 꼭 오기를, 네, 네, 네. 네. 그때는 반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프라이드만. 네. 네, 자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한 아주 푸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마음 충전 중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다소 엉성해 보이지만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에피소드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미드보다 재미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박선춘 저자는 입법고시 합격 후 30년 가까이 국회 주요 보직을 거쳤는데요.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저술했습니다. 저자는 영화나 정치, 드라마, 에피소드와 연결하여 미국의 대선 제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는데요. 또 저자는 살아있는 컨텐츠의 저수지인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권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후보를 비교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대선 제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하는데요. 대선을 막 치른 지금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이셨다면 딱딱하지 않게 미국 대선을 풀어낸 책, 미드보다 재미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8명의 전문가가 청년 정치 세력의 등장과 이를 가로막는 기성 정치 구조의 면면을 분석한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48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국가의 정상이 30, 40대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사회 고령화에 따라 정치 영역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40대 대통령이 없는 걸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한국의 청년 세대는 기성 정치 세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짚어보는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마음 충전 중입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바쁜 일상, 스스로와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힘이 되는 도서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진아영 저자는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상위 3%의 성적으로 통과한 수재이자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기립성 빈맥 증후군과 신경맥의 저혈압이라는 생소한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자는 병을 겪으며 처참해졌던 마음과 의사로서 달라진 시각을 전하고 있는데요.
병마와 싸우며 처절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낸 끝에 깨달은 교훈과 인생의 지침을 풀어냅니다. 수많은 인생의 기로 앞에서 뜨거운 응원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식으로 마음이 한결 느슨한 상태가 되면 사랑을 주기가 더 쉬워진다. 가디언 인디펜던스가 꼽은 최고의 음식 관련 에세이, 음식의 위로입니다. 뉴요커의 편집자였고 음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저자 에밀리 너는 음식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명랑하고 다정한 필치로 써내려갑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약혼자와도 이별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도 가야 했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통해 그토록 위로받고 일어서게 됐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 일단 맛있는 걸 먹자는 말을 건네는 에세이, 음식의 위로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일본 독립서점의 선구자이자 수필가인 마스우라 야타로의 저서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달리기를 권합니다입니다. 저자는 성과를 잘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수면장애와 대상포진을 앓게 되는데요. 위기감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시작한 달리기는 체력 외에도 정신 건강과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마주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습관 하나만으로 삶이 깊어지고 여유로워졌으며 나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복잡한 현실과 일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달리기를 권합니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